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매일 어르신들을 만나 뼈 건강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 두 잔이면 뼈 건강은 문제없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유만 믿고 계시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뼈가 부러져 큰 고생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뼈 건강을 지키는 칼슘 폭탄 음식 5가지와 황금 식단을 따뜻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롭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씩 드시면서 뼈 건강은 걱정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유를 매일 드셔도 뼈가 약해질 수 있어요. 권장량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칼슘은 700mg입니다. 우유 한 컵에는 약 1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두 컵을 마신다고 해도 200mg에 불과하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율은 점점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40% 정도 흡수되던 것이 60대가 되면 20%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더 무서운 건 뼈는 증상 없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혈압이나 당뇨는 어느 정도 자각 증상이 있지만 뼈 건강은 다릅니다. 조용히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골절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서울에 사는 72세 박정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매일 아침 우유 두 잔을 챙겨 드셨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날 집안에서 미끄러진 작은 사고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이 조금 젖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들어가다가 살짝 넘어지셨거든요. 일어나려는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병원에 가보니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우유도 챙겨 마시고 운동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골다공증 초기 단계였어요. 그때서야 우유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걸 알게 되셨죠. 3개월간 보조기를 착용하며 조심스럽게 생활하셔야 했어요. 독립적인 생활을 즐기시던 분이 갑자기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셨거든요. 이후 그분은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우유는 계속 드시되 다양한 칼슘 식품을 함께 섭취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골밀도가 많이 개선되셨고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우유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다양한 칼슘 식품을 함께 섭취해야 해요. 우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하루 3끼 중 1끼는 칼슘 강화 음식을 꼭 포함해 보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서 지금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칼슘이 하는 일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칼슘은 뼈에만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칼슘은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을 전달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거든요. 만약 음식으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뼈속에 저장된 칼슘을 꺼내 쓰기 시작해요. 마치 은행에 비상금을 쓰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뼈는 점점 비어가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돼요.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칼슘 손실이 더욱 빨라집니다. 남성분들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뼈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런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뼈가 20%, 30% 약해져도 일상생활에서는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상황이 와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68세 은퇴 교사 김명수님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교직에 계실 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금연도 일찍 하셨고 술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죠. 은퇴 후에는 텃밭 가꾸기가 취미였고 매일 산책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어느 가을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후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일이 벌어졌어요. 마지막 계단 하나를 못 보고 가볍게 헛디디셨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고관절에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가보니 고관절 골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뼈가 많이 약해져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정말 당황스러우셨죠. 특별한 증상도 없었고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술을 받으시고 3개월 넘게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처음에는 우울감도 많이 느끼셨대요. 혼자서 화장실도 가기 어려워지고 좋아하던 텃밭일도 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돌봐드려야 했고 본인도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다행히 꾸준한 재활과 올바른 영양 섭취로 지금은 많이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늘 말씀하세요.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이제는 칼슘 섭취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칼슘은 미리 충분히 채워야 해요. 골절이 생긴 후에는 회복이 어렵거든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뼈 건강이 좋아 보여도 꾸준히 칼슘 섭취를 챙기시고 집안에서도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사용해서 낙상을 예방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유가 힘들거나 부족하다면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식탁에는 생각보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이 많아요.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칼슘 폭탄 음식은 5가지예요. 멸치가루, 케일, 치즈, 칼슘 강화 두유, 그리고 두부입니다. 이 5가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식품들이에요. 먼저 멸치가루부터 말씀드릴게요. 멸치 100g에는 무려 22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의 3배가 넘는 양이죠. 하지만 멸치 100g을 한 번에 먹을 수는 없잖아요. 멸치가루로 만들어서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오세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치아가 약해서 멸치를 잘 드시지 못하셨어요. 딱딱한 걸 씹기가 어려우셨거든요. 그런데 아들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아들분이 직접 멸치를 사다가 깨끗하게 손질한 후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멸치가루를 만들어 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분도 반신반의하셨대요. 가루로 만들어서 맛이 있을까 싶으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밥에 뿌려서 드셔보니 고소하고 맛있더라고 하셨어요. 김치찌개에도 넣고 계란말이 만들 때도 넣고 심지어 라면에도 넣어서 드셨어요. 처음에는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만 넣으셨는데 점점 양을 늘려가셨죠. 6개월 정도 지나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골밀도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거예요. 그분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제는 가족들 식단에도 멸치가루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세요. 두 번째는 케일이에요. 케일 100g에는 15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또한 비타민 K도 풍부해서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줘요. 케일은 생으로 드셔도 되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아요. 세 번째는 치즈입니다. 체다 치즈 한 장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간식으로도 좋고 요리에 넣어서 드셔도 좋죠. 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칼슘 강화 두유예요. 일반 두유보다 칼슘을 더 많이 첨가한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우유를 드시기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5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 반모에는 약 15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찌개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구워서 드셔도 맛있죠.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이런 식품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될까요? 밥에 멸치가루 2큰술만 뿌려도 칼슘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케일은 된장국에 넣어서 드시거나 쌈으로도 드실 수 있고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칼슘 섭취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답니다. 칼슘을 많이 먹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흡수가 잘 되어야 뼈로 가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칼슘 흡수를 돕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셔야 해요.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거든요.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산책하시면서 햇볕을 쬐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C도 중요해요. 레몬,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에 많이 들어있죠. 비타민 C는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콜라겐 생성에 필요해요. 두부 요리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시면 맛도 좋아지고 칼슘 흡수도 도움이 돼요. 반대로 칼슘을 빼앗는 음식들도 있어요.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김치, 젓갈, 라면 같은 음식을 드실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해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커피도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커피 속 카페인이 칼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진하게 드시거나 하루 종일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커피를 드실 때는 우유를 넣어서 드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탄산음료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갈증이 나실 때는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70세 이은자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칼슘제를 드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효과를 별로 느끼지 못하셨대요. 골밀도 검사 결과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셨어요. 알고 보니까 칼슘제를 드시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커피와 함께 드시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식사 직후에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께서 칼슘제는 식사 사이에 물과 함께 드시라고 하셨어요. 또한 평소에 집안에만 계셔서 햇볕을 거의 쬐지 않으셨대요. 의사 선생님께서 점심시간에 산책을 해보라고 권하셨어요. 처음에는 귀찮으셨지만 건강을 위해서 시작하셨죠. 식단도 조금씩 바꾸셨어요. 맵기 제철 과일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셨고 국물 요리할 때 멸치가루도 넣으셨어요. 짠 반찬은 조금씩 줄이시고 커피 대신 둥글레차를 드시기 시작하셨죠. 이런 변화를 6개월 정도 지속하셨더니 골밀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분도 정말 놀라셨대요. 같은 칼슘제를 드시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친구들에게도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특히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 뼈 건강에 도움이 돼요.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가벼운 아령 운동 같은 것들이죠. 운동을 하면 뼈를 만드는 세포가 활발해져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해요. 뼈는 칼슘뿐만 아니라 단백질로도 만들어지거든요. 생선, 달걀, 두부, 콩류 같은 단백질 식품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루 3끼와 간식으로 칼슘을 채우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계획 없이 먹다 보면 부족하기 쉬워요. 하지만 식단을 조금만 조정하면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치즈 오믈렛과 칼슘 강화 두유 한 잔이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달걀 2개로 오믈렛을 만들면서 치즈 한 장을 넣으면 약 25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여기에 두유 한 잔을 더하면 추가로 150mg 정도 더 얻을 수 있죠. 점심에는 멸치가루밥과 케일 된장국이 좋아요. 밥에 멸치가루 2큰술을 뿌리면 약 20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케일 된장국 한 그릇에는 약 100mg 정도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두부조림이나 생선구이를 곁들이면 더욱 좋겠죠. 저녁에는 두부와 버섯을 이용한 요리가 좋아요. 두부버섯전골이나 두부스테이크 같은 요리면 맛도 좋고 칼슘도 풍부해요. 두부 반모 정도면 약 15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간식으로는 요거트와 아몬드를 추천해요. 요거트 한 개에는 약 120mg, 아몬드 한 줌에는 약 8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루 1000mg 이상의 칼슘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답니다. 대구에 사는 66세 정미자님이 바로 이런 황금 식단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딸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딸분이 영양학을 공부하셔서 식단 관리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갑작스런 식단 변화가 어려우셨대요. 평생 드시던 식단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딸분이 조금씩 바꿔가자고 제안하셨어요. 일주일에 2~3번씩만 황금 식단을 따라해보자고 하셨죠. 첫 주에는 아침에만 치즈 오믈렛을 드셨어요. 평소에 계란 프라이만 드시던 분이었는데 치즈를 넣으니 맛도 더 고소하고 좋으셨대요. 둘째 주부터는 점심에 멸치가루밥도 시작하셨고요. 처음에는 멸치가루의 비린 맛이 걱정되셨는데 막상 먹어보니 전혀 비리지 않더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밥맛이 더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런 식단이 자연스러워지셨대요. 딸분도 함께 드시니까 요리하는 재미도 있으셨고요. 케일 된장국도 처음에는 쓸 것 같아서 걱정하셨는데 된장과 어우러지니까 전혀 쓰지 않더라고 하셨어요. 3개월 정도 지나서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평소에 계단 오를 때 다리가 아팠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허리도 전보다 덜 아프다고 하셨어요. 6개월 만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놀라셨대요. 골밀도가 확실히 개선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거든요. 지금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런 식단을 추천하고 계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특히 혼자 계시는 친구분들에게는 간단한 요리법도 알려주신다고 해요.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건강한 식단이라고 해서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식단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런 황금 식단을 모두 지키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루 한 끼만이라도 따라해 보세요. 아침에 치즈 오믈렛 하나만 추가해도 칼슘 섭취량이 크게 늘어나거든요. 간식으로 요거트 하나만 드셔도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뼈 건강은 거창한 보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지켜집니다. 매일 드시는 한 끼 한 끼가 미래의 뼈 건강을 결정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칼슘 폭탄 음식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멸치가루를 밥에 뿌리는 것, 치즈 한 장을 더 드시는 것, 간식으로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뼈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예요. 60대, 70대, 80대에도 걸음걸이가 가볍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실 수 있어요. 넘어져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튼튼한 뼈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걸음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뼈를 살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줄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